여러분들 혹시 기업에서 새로운 직원을 안 뽑는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 직원을 안 뽑는다고? 그러면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긴 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직원이 있어야 기업이 돌아가고 기업이 커지면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기업의 성장과 직원은 뗄 수 없는 사이란 거죠. 그런데 앞으로 기업들이 직원 고용을 줄일 거라고 하는 한 커리어 테크 플랫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한다는 기업이 36.7%나 된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지금 기업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기업 가동률이 코로나19가 강타했던 2020년보다 낮을 정도이고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단 살고 봐야겠다 싶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먼저 줄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직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숙자의 삶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고 여성들의 경우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헬조선이란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네. 부탁칠 충격적인 대한민국의 미래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0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정말 미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공공기관 인력이 너무 많아서 정원 감축 말고는 방법이 없네. 뭐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날벼락이야? 지금 나를 자르겠다고? 아 그건 아니고 어차피 정년 퇴직하고 이직하고 하면 알아서 인원 감소하잖아. 몇 년만 있으면 알아서 줄어드니까 걱정하지 마. 야 그럼 나는 그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사람 안 뽑는다는 거 아니야? 너는 내가 진짜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인원 감축은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죠. 여기서 줄어드는 인원수는 발표 당시 공공기관 정원이었던 44만 9천 명 중 1만 7,230명. 이 중에서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 안전 분야 등에 재배치되고 실제로 감소하는 정원은 1만 2,442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갑자기 직장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스러운 인원 감소를 활용한다는 건데 사실 정부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인력을 너무 많이 뽑아서 사람이 과할 정도로 많다는 거야. 공공기관 정원은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33만 4천 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44만 3천 명으로 5년 동안 정원이 33% 정도 증가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늘어난 게 공공기관 정원뿐만이 아니라고 하네. 아니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 부채도 엄청나게 증가했단 거야. 2017년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 2천억 원이었다고 하지만 2021년에는 583조 원으로 약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을 계속 늘리기만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던 거죠. 게다가 지금 경제가 진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뭐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만 봐도 4.5%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값도 폭락하고 환율 가치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 정신이 그냥 나가버릴 것 같아.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업률만 놓고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 2021년 1월 기준 실업률은 5.7%였지만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업률이 낮아진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뽑지 않던 기업들이 다시 사람을 뽑기 시작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진 거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커리어 테크 플랫폼에 따르면 2022년 정규직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이 늘어났다고 하죠. 2021년 초에는 47.3%의 기업만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을 한 상태라고 대답했었지만 2022년 초에는 65.4%의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즉 1년 사이에 채용 계획이 18.1%포인트 증가했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실업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던 건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부터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게 될 거라고 하네? 먼저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원 감소를 3년에 걸쳐 인원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은 감소하는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려. 결국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입사원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거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공공기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업들마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가 많죠. 최근 기업의 상황만 보더라도 말이 안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 기업 분석 연구소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가동률을 공시한 20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22년 3분기 평균 가동률이 78.4%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3분기 가동률인 79.4%보다 낮은 수치였죠. 게다가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채권은행이 기업의 정기 신용 위험을 평가한 결과 2022년 부실징후 기업은 185곳으로 2021년 160곳보다 약 16%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기업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인원을 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기업에선 희망
희망퇴직을 받는 중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씀드린 희망퇴직이란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야, 그러면 그냥 사직서 내고 퇴사했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희망퇴직과 일반퇴직에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직하는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 던지고 나오는 일반퇴직과 다르게 희망퇴직은 사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의사를 묻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즉 회사가 혹시 퇴직해줄 사람? 하고 공식적으로 퇴직자를 모집한다는 거지. 특히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희망퇴직이 많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많은 투자를 했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불황이 심각해지면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답도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같은 중소증권사들이 차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KB증권 같은 대형증권사도 버티지 못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고 하죠.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한바탕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는 건 증권사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H&M, 롯데하이마트, 롯데면세점, 하이프라자, 현대제철 등 유명한 기업들에선 벌써 희망퇴직을 실시했다고 하네? 이 말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신청하면 되는 거라며 그냥 안 나간다고 하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기업에서는 인원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공식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희망퇴직 주권도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기 싫어도 눈물을 머금고 희망퇴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신규 고용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거라고 하죠. 아니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기존에 있던 인력까지 감축하고 있는 마당에 신입사원을 뽑아 월급을 줄 여유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한 종합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설문조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진짜 3분 아니 1분이면 끝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돈 안 벌려서 짜증나는데 꺼져라고 하면 이미지 똥락하겠지? 네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2023년에 직원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몇 명이나 채용하실 거예요? 저희는 채용 계획 없습니다.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있는 직원도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2023년에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한다고 대답한 기업이 36.7%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은 47.8%나 되는 비율이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기업에서도 채용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할 상황이란 것은 앞으로 취준생들이 들어올 기업은 없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취준생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이제부터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데 고용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진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전 영상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노숙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몸을 파는 사람마저 나오게 되죠. 실제로 지난 1997년 IMF 위기를 겪었을 당시 취업이 되지 않거나 실직한 여성 상당수가 생계형 매춘을 하기도 했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안마시술소 등으로 향했다고 하죠. 아니 이런 사실만 놓고 봐도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직 더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쪽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죠. 2021년 연령 표준화를 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6명. 이 수치는 2022년 9월 자료를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 1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증가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0대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30대가 40.6%로 나타났고 20대는 무려 절반이 넘는 56.8%를 차지하고 있죠. 게다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2 자살 예방 백서를 보면 2020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중에 58.9%가 학생, 가사, 모직이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청년 구직자들이 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뭐 인터넷 조금만 뒤져봐도 취직 못해서 죽고 싶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이니 말 다 했지. 그리고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워지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바로 고독사. 고독사라고 하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떠오르는데 청년들이 고독사를 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취업 공부다 뭐다 하면서 많은 청년이 좁디 좁은 고시원이나 딱 봐도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하려고 사람을 잘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면서 밤낮 없이 취업 준비만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과 만날 일도 적어져. 그러다 보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21년 한 30대 청년의 고독사 현장에는 취업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직접 쓴 노트에는 구직 정보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고 밥과 약을 잘 챙겨 먹고 말실수를 줄이자는 등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방 안에 한가득 있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은 취업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우리나라 고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욱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취준생 모두가 웃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